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인데요.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다음 분기 역시도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마진율이나 EPS 전망치가 많게는 2배 가까이 시장의 눈높이를 뛰어넘었는데요. 마이크론 CEO는 1분기 동안 사상 최대 매출과 마진 확대를 달성했다면서 2026년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강화될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이크론 현재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을 것을 변수가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낮에 나와서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오픈 AI 소식인데요. 오픈 AI가 아마존으로부터 100억 달러 투자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바로 조건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칩 대신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외신들은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칩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계약이 성사된다면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노이즈가 생긴다고 생각한 일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미 선물이 빠졌고, 그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도 오후장 초반까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오픈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현재 건설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해온 회사들이 오라클의 재무 상황을 문제 삼아서 투자를 하지 않을 걸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연말이다 보니 멀미가 날 정도로 장세가 어지럽죠. 반도체만 계산하기도 머리가 아픈데 석화주, 엔터, 정태주, 탈모까지. 어제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미가 날 때는 먼 곳을 봐야 한다. 지금 현재보다 장기적인 모멘텀에 집중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기회, 오늘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얼른 가서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어김없이 목요일 아침은 이지싹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참 새벽에 네. 진짜 이슈가 많습니다. 조용한 게 더 어색할 정도인데요. 일단 마이크로 실적부터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전체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총평을 하면서 시간외에서 지금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실적부터 리뷰 한번 들어보죠.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시현해냈고, 또 경영진 코멘트를 보면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동안 마이크론은 사상 최대 매출과 함께 회사 전체 및 모든 사업부에서 의미 있는 마진 확대를 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도 매출 총이익, EPS, 잉여현금 흐름 전반에서 새로운 기록을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더 2026년에는 강화된 실적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멘트까지 좀 덧붙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예상치를 상회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안 그래도 지금 수익성이라든지 마진, 이런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우려를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화색이 도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보여졌고, 일단 예상은 사실 마이크론은 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라클과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걱정보다는 기대, 그래도 좀 잠재워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답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게는 다음 분기에 마진율 그리고 EPS가 거의 시장 예상치보다 2배나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인데,
이제부터 계산이 필요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사실 잘 나오게 된 배경은 엔비디아 덕이 크지 않습니까? 물론 레거시 양도 있지만 HBM 매출인데 그러면 엔비디아의 물량을 주문하는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나야겠죠. 예컨대 오픈 AI. 그럼 오픈 AI는 또 오라클이랑 연결이 될 거고. 근데 여기 진영이 좀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 이슈는 상방 요인이긴 했지만 오라클이나 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하방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서요. 우리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셈법이 복잡합니다. 일단 오늘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오라클의 이슈 자체를 일부 좀 상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상쇄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의 방향성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은 지금 고객사 다변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이직 시장이라든지 구글이 시장에 뛰어드는 흐름들 이런 것들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AI 빅테크 흐름 안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흐름들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가는 건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기업은 3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요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실적을 통해서 만약에 실적에서 마이크론 쪽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HBM4 쪽으로 여전히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HBM4 관련돼서 얼마 전에 루빈 HBM4 30%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이슈가 나온 만큼 더 오히려 그런 입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확대되는 흐름과 시장에 믿음을 주는 쪽으로 해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70% 정도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 뭐 ADR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 우위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풍향계로 봤을 때 수요 상승에 인해서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어저께 근데 다만 5% 가까운 상승이 거의 나왔잖아요. 어저께 굉장히 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후반부에 뒷심을 좀 발휘를 해줬는데 먼저 선반영, 우리나라는 또 먼저 움직이면 보통 세론으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방향성 자체를 지금 확인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세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나는 어저께 단기 탄력도를 노리고 들어갔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우려는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우상향의 방향성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약간의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 아니면 반짝했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는 해야겠지만 이번 실적으로서 우리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 메이커죠. 칩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의 어지러운 수주 속에서도 어쨌든 수혜를 받는다라는 논리인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오면 가이던스가 뭐 20조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기대도 되고요.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HBM4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보다 마진이 더 좋을 것이다. 턴키 전략을 취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기업 다 긍정적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제3의 회사죠. 두산은 어떻게 보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제 두산도 한 발짝 더 나갔어요. SK 실트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두산이 선정되면서 그럼 웨이퍼 제조사죠. SK 실트론을 인수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 사업에 더 본격적으로 탄력이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물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었는데 이게 두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살짝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을 같이 가져가게 된 것이고 실트론을 최종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진짜 예전에 두산이 처음에 실트론 인수 이야기 나왔을 때 종합 반도체 회사로 변모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공전부터 후공전까지 모두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회사가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의 매력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고객사가 구글 TPU 이슈 나왔을 때도 구글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아마존, 엔비디아 다 고객사로 품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두산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실트론
그 인수에 대한 효과까지 얹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투톱에 이어서 3대장이 좀 살아나야지 소부장 안에서도 네.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반도체 안에서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는 어떨까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에 좀 매기가 쏠릴 것 같긴 한데 이 바이오 쪽의 조정도 우리가 점검은 하면서 가야겠습니다. 어제 보면 의료 AI, 비만, 소위 최근에 핫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낙폭이 조금 컸어요. 근데 많이 올라서 뺐다라기보다는 에피스 홀딩스만 그 정도 논리가 성립되는 거지 다른 기업들은 연유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화이자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요?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치료제 매출이 이제 네. 많이 급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사의 앞으로의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었지만 네. 이게 코로나 치료제 매출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메세라 인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약간 부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고요. 아, 캐시카우가 없어지니까 네, 약간, 미래의 동력을 네. 잃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자체는 괜찮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부담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게 어저께 제약바이오 특히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끌어내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금리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통한 불확실성이 좀 대두가 됐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주들을 좀 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화이자의 이런 부분들, 이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야기시켰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반등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쪽으로의 매기가 만약에 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없기 때문에 약간 오늘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네. 완전히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흐름보다는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JP모건 그렇죠. 헬스케어를 통해서 분위기는 다시 돌려질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센티가 조금 흔들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온 건데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생물보안법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요즘에 저는 코로나 때 듣고 좀 생소했었는데 RNA도 좀 핫해 보입니다. 이런 재료들을 남아있으면 어떤 기업들이 좀 무게추를 실으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탑픽으로는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엄청 고평가라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동력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셀트리온도 최근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도 먹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한 부분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유럽 시장의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가 모두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는 참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아쉽죠. 네, 아쉬운 흐름들이 항상 나오기는 하지만 일단 CDMO 관련돼서도 지금 릴리 공장 인수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저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좀 유망하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같이 좀 이어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안에서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지금 ST팜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 흔들릴 때 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를 다시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보법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계시네요. 사실 셀트리온은 서 회장님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분 중에 네. 한 분 아닙니까? 뭐 미국으로 출타도 가시고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관심 가져볼 거고요. 이제 시장의 궁금증들 저희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와, 어제 이 기사 보고 가슴 철렁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포드랑 체결했던 배터리 공급 계약이 폐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캐즘 영향으로 보이죠. 근데 문제가
규모가 상당합니다. 한 9조 원 정도, 매출의 30% 비중. 이거를 ESS나 뭐 이쪽으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면 주가가 타격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마음의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EU 쪽에서 내연기관 원래 철폐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네. 하이브리드라든지 내연기관차 쪽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좀 경로 수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전기차 쪽으로 사실 그 이슈 때문에 LG 엔솔과의 포드 계약 체결이 해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소식이긴 하지만 SK 온도 합작사 설립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줄줄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투심의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게 시작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경로 변경을 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EU 쪽에서의 규제 변화된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신성장으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삼고 있잖아요. 로봇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면 완성차 업체에서도 2026년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포드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포드에서 시작이 됐지만 다른 회사들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들 심리에는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ESS 시장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에 대한 성장 동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진도 ESS가 좋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비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ESS 시장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밀어내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수주가 연이어서 계속 터져주면 좋겠지만 약간의 정체 구간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이쪽으로의 좀 더 우려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 분위기도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은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해 보이진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2차 전지 관련돼서 추세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잘 방어한다라고 했을 땐 시장은 신성장 동력 쪽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SS로는 좀 불충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캐즘 모르던 이유는 아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완성차 쪽에서도 그러면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포드는 타격이 있겠지만 또 현대차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라서 그죠? 또 포드가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도 또 센티의 영향은 또 불가피할 것 같네요. 이래저래 악재입니다.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한데요. 또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경고 딱지가 안 붙었으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어떻게 움직였을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가스터빈 패키지에 대해서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하나 나왔고요. 또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 추가 투자 계약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얘기를 나눴을 때 이미 반영이 됐다 이런 대답을 들었었어요. 그 체코 두코바니와 관련해서는 테슬라도 이미 반영이 된 걸까요? 어제 시간에 1% 정도 올라오기는 해서 1% 네, 오늘 탄력이 조금은 나올 수는 힘겹습니다. 있겠지만 예. 네, 이 가스터빈 빅테크 수주도 이미 노출된 알고 재료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망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나올 걸 알고 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료 노출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좋고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때는 노출됐던 재료가 나오면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또 올라가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미 노출됐던 재료 새로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알았잖아. 해서 네, 아무래도 수급이 좀 세론으로.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뭐 세론까지 간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네. 보유하신 분들이 오늘 한방 좀 시원하게 나올까라고 기대한 것만큼은 충족되는 흐름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아이고. 보고 있어서 네. 어제 시간에 1% 오른 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러네요. 아깝네요. 이게 참 시장도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석화주는 저희가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타이어주랑 석화주랑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석화주, 요즘 차화정이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4분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화주 같은 경우에는
대환유화라는 종목이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달성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구조 조정도 했으니까 더 맞아요. 좋아지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국가 측에서 구조 조정을 자율 구조 조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마감 시한이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통폐합을 통해서 강한 종목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약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퇴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국가에서 지금 석화 쪽을 밀어주려고 하는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재평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뭐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여전하긴 하지만 요즘에 석화 공장 중에서 폐쇄하는 움직임들도 또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종목군들이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바닥권에 여전히 있는 종목들도 많기는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만약에 AI 관련돼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쪽 관련된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종목군들은 좀 흐름이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만 만약에 AI 관련돼서 피로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AI에서 파생되는 산업들의 종목군들이 약간의 부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혜적인 측면들을 좀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 탄력도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네. 우리가 바닥을 찍고 업황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펀더멘털만 믿고 간다면 중장기적인 전략은 유효해 보이지만 혹시나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급의 파이, 이동성 이런 것들 좀 팔로우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오늘 상당히 저희가 여러 가지 섹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도 좀 궁금하고요. 뭐 그밖에 요즘엔 뭐 정태주 그죠? 뭐 탈모 상한가로 뭐 바로 직행하고요. 여러 가지로 오늘 시장에 또 어떻게 또 맥점을 실어야 될지가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반도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니까? 네, 중요한 건 반도체가 그 뒷심까지 다 발휘가 되는지의 여부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탄력이 나왔다가 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거나 정강 후약으로. 윗꼬리가 또 달리면 예. 생각했던 것보다 방향은 맞지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약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나 약간 테마성의 종목들 지금 정부 정책을 얻고 또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직까지 허들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테마성의 종목군들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다른 쪽은 아무래도 수급의 분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방향성 의심하지 말자라고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